자, 이번 마델링 프랙티스는 폴리고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나. 어차피 이게 symbolic based knowledge representation programming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symbolic based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림이 이제 기호와 상징의 어떤 체계 중에 하나잖아요. 수와 그리고 단어, 그러니까 letter도 기호 체계죠. 그렇죠? 네, 그거 두 개를 이제 다루는 건데, 그림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표상하는 대로 다뤄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폴리곤을 한번 RG 커맨드를 쓰는 거예요. 그림 커맨드를 써가지고 그림을 다루는 건데, 저희가 그림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이라고 죠, 체계를 다, 모든 요소를 다 바꾸기 위해서, 이게 좀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러닝 커브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왔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기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러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피규어 커맨드를 많이 만들어 놨고, 그 예자들도 많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확충되고 있으니까, 너무 그림 그리는 게, 지금은 옛날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여기 가가지고 구이처럼 클릭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익숙하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거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 어차피 스크립트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색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참고 견디면서 그림을 다루는 것을 해보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그림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상 공간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기계한테 나 여기다가 그림 그릴 거야, 이 영역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HTML 공간이 뭐 넓잖아요. 어디다가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 건지 하려면 어디다가 그릴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니까, 그림판을 정하는 커맨드가 필요하고, 그것을 coordinate plane CP 커맨드라고 윤경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이게. 예.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카르티안 스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기하적인 거를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는 뭐다, 여기서 뭐 매트릭은 어떻게 된다, 2디멘셔널 스페이스, 그걸 정해야지. 그 위에다가 뭐 내가 기림은 뭐 길이는 그리든지 뭐 그림을 기리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테이블 TRTD인데, 예를 들어서 그림판에 에이시스를 그리고 그리드는 없애고 레벨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일빵빵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한번 할게요. 샵샵으로 시작해서 샵샵으로 끝납니다. 샵샵을 쓴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에서는 나 여기다가 그림 커맨드 쓸 거야. 준비해. 그리고 나서 처음에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요, 픽셀 사이즈예요. 나의 그림판은 100 픽셀 by 100 픽셀이야. 그리고 내 그림판은 -2부터 2까지 시작해. 이 100가 x axis가 negative 2 to the 2라는 유닛을 가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유닛을 안 주면 좌표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닛을 주는 거예요. 얘 두 개의 숫자가 x축의 매트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숫자는 y축의 매트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은 디폴트 값이 그냥 11 계속 적어요.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1 띄우고 1 들어간다고 보시고, 여기만은 1빵빵 있죠. 이게 에이시스는 그리고 그리드는 off하고 레벨은 off 해줘가 1빵빵이 되는 거예요. 빵빵빵은 뭐겠어요? 1빵빵은 땅개 말고, 1빵빵이라니까 땅개래. 그거 말고, 그거는 군사 용어예요. 1빵빵은. 빵빵빵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by 100세. 빵일빵 좋아합니다. 저 이거. 빵일빵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 좌표가 있어야지 나도 숫자가 뭔지 파악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빵일빵 그려놓고 해놓고 나서 좌표를 없애야 되면 없애버려요. 일단 뭐 선이라도, 예를 서클이라도 요 속에서 그리고, 왜 그래야지 이게 픽셀하고 여기가 이렇게 레이쇼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빵일빵으로 그리고 빵빵빵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숫자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빵빵은 땅 깨고. 자, 그렇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일빵빵이었고. 자, 그래 뭐 다른 조합들 보시면 뭐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어 좌표값만 표시하겠다. 0점 차기하듯이 좌표값만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둘 다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있죠. 이 example을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인제 쪼끔 더 specify 해 가지고 요 중간에 들어간 숫자 있죠, 요거. 이게 인제 쪼끔 애매한데 그러면 X, Y를 어떻게 올리냐, 화살표 모양을 어떻게 하냐, 요 이 제로를 갖다가 어느 사분면에 우리가 놓을 거냐 요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1 이거나 2 거나 하는 거를 4 개의 숫자를 연결시켜서 하나 더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지금 뭐야?' 거의 외우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 들어간 숫자 요거니까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인제 Z 스코어에 Y를 올릴 것 같으면 1450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X축을 0 쓸 때가 많거든요, 통계를 하다 보면. 이게 X가 아니라 0 쓰고 Y를 쓸 때가 많아서 1450 요런 걸 하나 외우고 다녀요. 이 중에 1450을 쓰게 되면 요게 딱 나오니까 여기서 맞춰 가지고 노멀 그래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은 X하고 Y하고 0가 들어가 있는 이거를 씁니다. X하고 Y하고 들어가 있는 100을 써요. 100 쓰면 바로 이게 나오니까 이 숫자를 1000으로 쓰고 빵빵 쓰면 요게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알 수 있는 뭐 방법밖에 없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너무 막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이걸로 만들어진 고급 문항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제 샵샵까지는 됐는데 100은 픽셀 사이즈 CP 쓰고 해 가지고 2000에 00 TX가 있네. TX는 텍스트를 내가 그려서 올리겠다는 거고요. 2-2 좌표에 2000이라는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이 쓰여졌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 2-2에 쓰여진 거예요. X축에 2, Y축에 2인 곳에서 2000이라는 이 letter가 그림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를 올리겠다 그러면요. 좌표값 잡아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올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다 표는 다 봤어요. 우리가 예를 뭐 축 그리고 일단 데카르디안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긴 했는데 그래 놓으면 이제 유닛도 있고 뒤에 뭐 축을 나타낼 거냐 그 coordinate plane에 따른 거 그 위에 이제 그림을 올리는 거예요. 판 짠 다음에 그림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서 regular polygon이라고 RG 커맨드를 쓰는데 argument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폴리곤이니까 면의 개수, 사이드의 개수.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 이거는 CY가 되겠다겠네요. 그죠? CX, CY 하게 되면 코디네이트 센터. 폴리곤의 센터가 여기에 있는 거고 R은 radius 잡는 거고. 그다음에 앵글은 얼마나 돌릴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폴리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잉글리시로 해 볼까요? 그 기계야 샵샵 나 그림 그릴 거야. 일빵빵 일빵빵 100 픽셀 by 100 픽셀 100 픽셀 by 100 픽셀 그리는데 여기는 0, 10이야. X축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 거야, 유닛이. Y는 0부터 10까지 가는 거야. 그럼 100 픽셀을 지가 알아서 쪼개겠죠. 그죠? 그다음에 11 빵10은 인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빼고 뭐라 그랬어요? 빵 10은. 이렇게 되면 그리드만 그려줘. 그 위에 RG regular polygon을 그리는데 면은 3 개야. 삼각형이야. 그리고 중심은 5와 5로 잡아줘. 왜냐면 0, 10, 0, 10이니까 5 하면 딱 중간에 들어가겠죠. 중 5 by 5에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4 뭐야? radius. 그쵸. 반지 이름은 4로 해줘. 삼각형인데도 이제 4로 해야지 크기가 나오잖아. 이때는 크기로 그리는 거거든요,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각도는 돌리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에 디폴트 각도로 해 줘. 그럼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육각형을 그리는데 5 by 5를 그리고 4를 그리고 레디어스는 4로 하고 육각형도 그리는데 각도를 90도 틀어 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쿼드런트 올리는 거예요. 해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기하학적인 것들, 선, 함수 이제 표현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근데 이렇게 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풀합니다. 원하는 거 다 그릴 수 있어요. 예, 메탄 가는 버스인지 뭐 빤스인지 뭐 아무튼 디지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2 디멘션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끔 그 스크립트 레벨에서 매니플레이션 되게끔 윤계일 교수님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셨고, 부족하면 그려서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뭐 삼각형, 뭐 프리즘, 뭐 나무, 뭐 각도기, 뭐 이런 라인, 뭐 파이 차트,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많이 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스캔하시거나 클릭해서 보시면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예제들도 조금 다 나와 있고 쭉 보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그릴 수 있나, 어떻게 다뤄야지 내가 다양한 그림을 표현하나, 그것을 계속 학습을 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추가해야 될 거 있으면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 그래 왔어요. 뭐 꼭 더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또 아이콘 같은 거 있죠? 1000개 정도 되는 아이콘 다 있어요. 그 아이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갖고 와서 색깔 바꿔서 돌려 가지고, 이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에 쓰는 아이콘하고 이퀴벌런트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억 명이 쓰는 아이콘이에요. 그게 되게 파워풀한 아이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면 이 아이콘은 상징은요, 커뮤니티가 하는 거거든요. 기호 상징의 체계는 쪽수가 왕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식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많이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왕이에요. 제가 계속 영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수학이나 영어 이게 많이 쓰는 사람들 쪽이 파워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지식이니까 한글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지식을 한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거 기호나 상징 이런 것들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변형하려는 데 크리에이티비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지식이 사운드한 지식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죠. ontological commitment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뭔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합의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걸 한번 그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문항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면이 몇 개냐?" 이러고, 예. 그러면 이제 하나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아, 8 개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문항을 대답을 하는 건데, 이제까지는 이 그림을 하나였잖아요. 그래 놓고 그림을 그림판을 열어라, 파워포인트를 열어라, 무슨 뭐 아티스트를 하이어해라, 그림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고 그려 왔어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지만 수능 문제 같은 경우 그래프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옆에 무슨 그래픽 디자이너가 옆에 있어야 돼요, 문항 하나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잡해지면 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변형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변형을 하는 거죠. RG 넣고 그다음에 면을 primarize 하는 거예요. 면의 숫자를. 그쵸. 그다음에 5는 뭐 그냥 여기서 10 by 10이니까 집어넣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양념 요거를 각도를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각도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각도가, 이게 서피스 피어처죠. 이거는 답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데 여기서 근데 지능 검사할 때는 영향을 미쳐요. 지능 검사할 때는 이 각도가 애매한 각도라든가 많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알기 힘든 것들, 로테이션, 이제 멘탈 로테이션 같은 거 측정할 때는 이 각도 자체가 difficulty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hypothesize 해서 이미 각 잡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surface fear처럼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냥 각도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number of side 같은 경우는 4 개부터 10 개까지 정수로 뽑는 거고, 넘버로 해도 되고 enumeration으로 해도 됩니다. 4, 5, 6, 7 다 해도 되고, 이렇게 넘버로 그 시퀀스로 정의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angle offset인데 뭐 5도부터 50도까지. 예.
0도부터 50도까지 5도씩 차이 나게끔 딱딱딱 돌려주니까 뭐 이거는 이 중에 하나 뽑는 게 되겠죠. 그래 놓고 답하고 뭐 오답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샵샵 샵샵 이거를 파운드 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인제 뮤지컬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아티스틱한 사람들은 이게 샵샵이라고 읽습니다. 예. 비웃네요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200 by 200 넣고 이거는 200 by 200 픽셀로 그리겠다. 왜냐면 어느 픽셀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뭔가 디스플레이를 할 때 어색하니까 요 사이즈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작으면 또 잘 안 보이고. 그죠? 예. 이 디폴트 잘 잡아 주고 CP를 넣어서 coordinate plane을 셋업을 해 줍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coordinate plane 요까지 다 먹는데 이거는 010, 010은 0부터 10까지 x가 0부터 10까지 y가 11000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11010 해 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드를 보고 그려 놓고 요거를 나중에 샥 바꿉니다. 예. 그래요. 그래 놓고 RG 첫 번째 파라미터 554 마지막 거는 angle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쓰다 보면 처음엔 '이게 뭐야? 이거가 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잘 만들어진 거 보시면서 쪼끔씩 바꾸다 보면 내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인제 그림을 그리는 재산이잖아요. 이 그림 코드 한 줄 때문에 뭐 심한 경우는 1,000,000 원씩 작아도 100,000 원씩 아끼는 겁니다. 그 지능 검사는 그림 값이에요 거의. 지능 검사 만들면 거의 그림 그리는 값입니다. 그 그림을 그 아주 그 하이 퀄리티로 그 지능에 맞게끔 검사에 맞게끔 렐러번트하게 그려야 되는 비용이 거의 문항 제작 비용의 거의 뭐 상당 부분 차지를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 어때요? 수능 같은 거 하면 옆에 무슨 그림판에 그리는 사람 따라 붙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이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한테 주는 돈보다 많다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문학 만들 때. "야 내 지금 그 뭐냐 포토샵 배워야 되겠다." 이거 뭐 박사 해 가지고 수학 아는 것보다 포토샵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그 그림 그리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죠. 왜냐면 모형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면 해 놓으면 어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린 하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 하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재활용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인제 specify 하면 사이드가 뭐 6고 앵글이 40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는 인제 요걸 줬으니까.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예제해 볼 필요도 없이 하고 나면 이렇게 우다다닥 나오네요. 그죠? 면을 바꾸는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EJ 펑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EJ 그 시스템 펑션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EJ를 이게 여기서 썼던 게 다 서피스 피어잖아요. 뭐가 돼도 바뀌어도 상관없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각도를 변수를 아까 밑에 안 잡아먹고 요 변수가 들어가는 값에 isA로 이렇게 주시면 기계가 알아서 요 중에 하나 뽑아요. 그럼 변수를 하나 줄이는 효과가 돼요. 이 중에 아무 값이나 하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 위치에 정확하게 isA 펑션을 넣어주면 좋아요. 지금은 변수가 두 개밖에 안 쓰니까 변수가 남아도는데 나중에 오다쿠 된다니까. 변수가 모자라요. 상상이 안 되시죠? 24개나 있는데 그걸 다 쓴다면 다 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되고 더 좋은 문화, 더 아름다운 변형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엄청 쓰세요. 그러면 이런 변수는 시스템 변수를 안 쓰고 위에 그냥 스템에다가 때려 버리면 이 중에 뭔가 하나가 기계가 하나 뽑으면 되니까 그 답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답하고는 상관없죠. 답이냐 오답이냐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퀴벌런트한 아웃풋을 주는 왜냐하면 이게는 인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긴 바뀌지만 내가 봤을 때 색깔 뭐 이런 거는 답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number of system parameter를 줄이죠. 그러면 시스템 파라미터는 진짜 중요한 것만 변형하세요. 딱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이게 딥 피어처냐 서피스 피어처냐 딥 피어처의 정의는 나중에 계속 하겠지만 답의 구조를 바꾸는 거. 답인지
아닌지를 바꾸는 거를 디피어처라고 지금은 그렇게 하자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디피어처고 서피스 피어처는 뭔가 바뀌는데 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보여요. 여기서 문항을 모형을 만들다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답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EJ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항이 변수가 하나 있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게. 예, 그림도 다 스템에서 다 그리고. 그래서 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EJ 펑션으로 하는데 색칠을 한번 해 볼까요? 안에다가 뭐냐면 서클을 그리고 바깥에다가 서클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fp라는 함수를 써 가지고 그쵸? 이 안에 사선 넣는 게 14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14개 중에 하나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림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4개까지 패턴을 입히는 fill pattern이라는 언어를 만드셨어요. 그럼 그림을 서클은 그냥 그리고 fill pattern이라는 걸 적용하면서 RG를 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fill pattern을 정의를 하고 RG를 그리면 RG만 적용을 받아요. fill pattern이 위에 올라가면 둘 다 적용을 받아요. 그쵸? 서클 그릴 때는 fill pattern이 없었으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만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림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살짝 바꿔주면 고급진 그림 나오고 하는 거니까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폴리곤도 되면서 되고 서클도 하나 배우고 원래는 원부터 배워야 되는데 원을 그리면 문학 만들기가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폴리곤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칠하는 거, 이쁜 거. 그리고 이게 opacity를 50% 주면 좀 고급지게 나옵니다. 이건 노란 거, 샛노란 거, 새파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약간 transparency 주면 그림이 고급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식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을 때.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보시면서 이쁜 색깔 골라 가지고 한번 색칠 한번 해 보시고 그림 같은 경우는 fill color랑 fill opacity 이거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그 레퍼런스로 바로 가시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꾼 거예요. red냐, blue냐, yellow냐 세 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 opacity를 50%로 준 거예요. ft를 50%로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위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림은 재산입니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잘 다루시고 자 이거는 또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텍스트 배웠죠. 그림 위에다가 사각형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사각형이면 사각형이다. 5가 나오면 오각형이다. 텍스트를 그 위치에다가 그림으로 올리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다 합성 함수를 쓴 거예요. 5라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3이냐 4냐 둘 중에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텍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3번이 되면 영어가 나오는 거고 4번이 되면 뭐가 나와요? 한글이 나오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3이 뽑히면 3이 들어가서 세 번째 파라미터 영어로 된 거를 refer 할 거고 여기서 4가 뽑히면 여기 4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4가 들어가면 네 번째 거 한글을 refer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올라갈 때도 있고 영어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림 속에 색깔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텍스트도 안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좌표값 잡아서 하나씩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TTS로 한번 해보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렸지, 색깔 넣었지, 변형했지, 영어, 한국어 바꾸기 시작하지, TTS로 바꾸지 이러면서 이제 문항의 가치가 멀티미디어로 확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Symbolic grounding problem이 있지만 기계한테 알려주는 작업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삼각형이야. 사각형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 것이 사각형이야. 말로도 알려주고 그림으로도 실제 그리는 것도 알려주고 언어로도 뭐가 되는지 매핑을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기계한테 주는. 그리고 이거는 좀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SVG로 그리는
벡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PNG나 이런 거 다 레스터 이미지예요. 벡터 이미지는 브라우저가 그립니다. 레스터 이미지는 그려놓고 전송하는 거예요. 그려놓고 전송하면 브랜드 위스를 다 잡아먹어요. 10메가짜리가 인터넷에 날아다닌다. 벡터 이미지로 그리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되는 텍스트만 날아다녀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게 나중에 10만 명, 20만 명한테 서비스를 하려면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서버가. 텍스트 투 스피치를 브라우저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그 소리 파일을 넣어놓고 서버에 저장해놓고 불러 제끼니까 서버가 망가진다고. 이게 머리가 나쁘면요, 손발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난해진다니까. 지능이 안 되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때려놓고 동영상 올려놓고 그림 파일 막 갖다 넣어놓고 그거를 애들한테 다 쓰라 그러면서 서버 값이 많이 들었네, 서버가 망가졌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이노베이션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몇 개까지가 액세스 되는지. 넘버 오브 아이템. 뭐 1 퀸틸리언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총 프로그램의 개수가 30메가입니다. 30메가라고요.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다 모형화 다 해도요, 제가 볼 때 3기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왜? 만들어낼 수 있는 capability, potentiality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스턴스는 필요할 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모형에 대한 소스 코드라고요. 지식에 대한 소스 코드는 그만큼 적다고. 근데 그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진짜 무한에 가깝지만 그만큼 적은 것을 다룹니다. 30메가, 300메가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의 지식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형화시키면. 이 파워를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림들, 이렇게 아까 봤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냥 그릴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는 거예요. 안 그려요. 그래야 될 때 그리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려서 가지고 있어? 코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만큼 보는 거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직 램프라 그런 거. 야, 여기서 다 나온다, 야. 그렇게 하게끔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 어색하지만 그 기틀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